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환경이 다르게 자란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오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로 맺어지면 서로를 닮은 자식을 생산하고 키우면서 서로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다반사의 일들을 오래도록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도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오래도록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4번 뇌태 기맥계 뇌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희씨의 뇌태 기맥계 개성을 보고 주공께서 초9는 규매이제니 파능리라 정이명길하리라 상왈 기매이제나 이항야이요 파능리길은 상승야일세라. 초9는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제로서 하미니 절름발이가 능히 밟음이라 가면 길하리라. 상에 가로되 귀매이제나 항상 함으로써요 파능리길은 서로 이음이라 하셨습니다. 초9요는 그 위가 없는 백성짜리이므로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정응할 수 있는 구사요가 같은 양이니 음양으로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집가기 어렵습니다. 마땅한 짝이 없는 초9요가 구2요와 택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구2요를 따라 6,5요에게 시집가는 것입니다. 구2요가 철하면 초9요는 첩입니다. 그래서 귀매이제로 제자는 첩을 의미합니다. 넷개인 택계는 계절로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결실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서리가 내려 만물을 숙살하니 회절을 당하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초9요는 발을 가리키고 초9요가 택계의 체를 이루었으니 파능리에서 발이 훼손된 절름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절름발이는 바로 걷지 못하므로 구2요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정이면 길하리라 해서 초9요는 첩이므로 절름발이처럼 부족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길한 것입니다. 초9요가 동하면 감깨로 험하지만 내 혹계인 리깨가 밝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첩으로 시집가지만 처신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 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귀매이제나 이항야는 첩으로 시집간 그 마음이 항상 같아야 함을 말합니다. 파능리길은 상승야라 하였는데 정칠인 구2요 뒤에서 초9요는 절름발이처럼 움직여야 서로 이어갈 수 있으니 길한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구2요의 효사는 구2는 소능신이 이유인 지정하니라. 상왈 이유인 지정은 미변상야이라. 구2는 소경이 능히 보는 것이니 유인이 발음이 이로우니라. 상에 가로되 이 유인 지정은 떳떳함을 변치 않음이라 하셨습니다. 구2는 중을 얻었고 6,5요와 음양으로 정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짝을 이룬 6,5요는 유약해서 부족하고 부독하니 돛 닦는 사람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묘능시는 구2요가 동하면 외 혹계인 리깨가 사라졌으니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9요와 구4요로 이어진 괴상이 다시 리깨를 이루니 한쪽 눈만 있는 액구눈입니다. 구2요 역시도 4개인 택계의 몸을 이루었으니 훼손된 눈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봐도 못 본 척 눈을 반쯤 감고 보는 것으로 구2요의 처신을 말합니다. 이 유인 지정에서 유인은 구2요가 동하면 내 어깨가 강깨로 속세를 벗어나 산에 사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재질이 강한 구2요는 부족하고 유약한 6,5요와 부부로 맺어졌는데 초9요의 첩실꼴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속세를 떠나 산에 사는 사람처럼 구2요의 불편한 마음을 다스려야 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이 유인 지정은 구2요가 돛 닦는 사람의 심정으로 부덕한 6,5요를 대해야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변하지 않는 떳떳한 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귀매이수이니 반귀이제니라. 상왈 귀매이수는 미당야일세라. 육삼은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못난 계집으로서 함이니 도리어 돌아가서 제로서 함이라. 상에 가로되 귀매이수는 마땅치 않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삼은 양자리에 음효가 있어서 재질도 약하면서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계의 맨 위에 있으니 자신의 위치가 있음에도 즐거움 따라 가벼이 시집가는 상입니다. 귀매이수에서 수염 수자는 턱에 붙어있는 수염을 말합니다. 이는 턱을 움직일 때 수염도 움직이므로 자신의 의지도 없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자는 천한 계집 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즐거움에 따라 아무에게나 천하게 시집가는 것입니다. 반귀이제에서 리께는 중녀이니 손이 누이이고 택께는 소녀이니 손 아래 누이입니다. 고대에는 손이 누이가 시집갈 때 여동생을 몸종으로 딸려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 아래 누이가 몸종으로 따라갔다가 돌아와 첩으로 시집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귀매이수라 육사면은 자신의 위가 있음에도 천한 첩으로 시집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귀매 건기니 지귀이 유신이라. 상왈 건기 지지는 유시이 행야이라. 구사는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기약을 어김이니 더디게 돌아감이 때가 있느니라. 상에 가로되 건기 지지는 기다림을 두어서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사효는 음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바른 자리는 아니지만 재질이 강함으로 어려움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귀매 건기에서 건기라는 것은 어긋나서 홍기를 놓친 것입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외 혹계의 감계가 사라지고 내 혹계의 릿계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감계는 신랑이고 릿계는 신부이니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혼사를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기 이유시에서 지귀는 시집 가는 날을 잡고 육례를 진행하려면 절차가 더디기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시는 시집 갈 수 있는 때가 있으니 설사 어긋나서 더디게 혼사가 진행되어도 반드시 시집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건기 지지를 시집 가는 때가 있으니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제을 기매니 기군지매이 불려 기제 지매이 양하니 월 기망이면 길하리라. 상왈 제을 기매 불려 기제 지매 양야는 기위 제중하야 이기 행야이라. 육오는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니 그 군의 소매가 그 제의 소매의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니 달이 거의 보름이면 길하리라. 상에 가로되 제을 김에 불려 기제 짐의 양야는 그 위가 중에 있어서 귀함으로써 행하니라 하셨습니다. 육오는 중덕을 갖추고 귀한 자리에 있으니 신분이 높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육오요와 정응을 이루는 구이요와 음양으로 화합하므로 귀한 신분의 여자가 선비의 집안으로 시집가는 격입니다. 제을 귀매에서 제을은 실제 인물로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아버지입니다. 귀매는 제을의 여동생이므로 황실의 공주로서 신분이 귀한 여자입니다. 기군 지매에서 기군은 제을의 여동생이고 소매의 매는 제을의 여동생 옷소매를 뜻합니다. 불려 기제 지매의 양한이라는 고대 황실의 의상은 옷소매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하지만 제을의 여동생 옷소매는 황실 옷소매처럼 화려함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공주의 신분이지만 선비 집안으로 시집가는 여자로서 검소한 차림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오요가 중덕을 갖추었으니 겸손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월기망은
달이 보름달이 되기 전날인 14일을 뜻합니다. 만월인 보름달이 가득 차면 달이어도 태양처럼 여겨서 음양이 대등해집니다. 그러나 양이 앞서고 음이 뒤에 따르는 것처럼 가득 찬 15일보다 하나 부족한 14일로서 음양이 화합하니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제의, 김의, 불려, 기재, 짐의 양야는 육오여의 위치가 중독을 갖추었으므로 귀하지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여의 승광무실이라 사의 귀양무열이니 무유리하니라. 상왈 상육무실은 승허광야이라. 상육은 여자가 광주리를 이는데 실물이 없느니라. 선비가 양을 찔러서 피가 없으니 이로운 바가 없느니라. 상의 가로되 상육무실은 빈 광주리를 이음이라 하셨습니다. 상육은 귀맥계의 맨 꼭대기 효이고 음양으로 정응을 이루지 못했으니 시집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의 승광무실에서 여는 4개인 택계를 말합니다. 승광은 상육효가 귀맥계의 맨 윗자리에 있고 여자인 4개인 택계가 광주리를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리는 외계의 진계에서 비롯되는데 대나무로 짠 소쿠리입니다. 무실은 상육효가 동하면 리계가 되므로 속이 빈 광주리가 된 것입니다. 사이 귀양무열에서 선비사는 상육효를 뒤집으면 간계로 소남입니다. 귀양은 상육효가 동하면 리계가 되므로 찌를 수 있는 창이 됩니다. 상육효가 응하는 육삼효가 4개의 택계 체를 이루니 택계는 동물로 양입니다. 그러니 상육효가 양을 찌를 수 있습니다. 무혈은 상육효가 동하면 리계가 되므로 양을 찔렀지만 리계로서 말려버리니 피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빈 광주리라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비가 양을 잡아도 피가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울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육무실을 시집간 여자가 빈 광주리를 인 것처럼 자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문을 계승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